이어서 하디슈 요정 화제부 유슬기 기자.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직장인들한테는 월요병이 참 골치인데요. 이 월요병을 고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바로 일요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 일요병이 있는 거잖아요. 승질이 날라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 가기가 굉장히 싫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나 개학을 앞둔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뭐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한다거나 배가 아픈다고 한다거나 하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하고 이제 윽박을 질러서 보냈을 텐데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일종의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말로 진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갑자기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말하는데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우울감을 호소를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정신 상태나 면역 체계에까지 영향을 줘서요. 심한 경우에는 뭐 복통, 요통,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틱 장애나 ADHD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들 중에서는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60% 정도가 될 정도로 새학기 증후군이 굉장히 만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뒤처지거나 또 적응을 못하거나 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사교성을 기르는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에요? 그렇죠. 사교성 사교육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마술 학원에 보내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런 마술을 배워와서 학예회 때나 아니면 장기자랑 시간에 굉장히 인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네네. 실제로 학예회에서 이걸로 인기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니들이 앞다투어서 마술을 배우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는 이제 연기 학원에 보내는 건데요. 실제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이 너무 숫기가 없고 또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연기 학원에 보내서 연기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좀 안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원이 이제 스피치 학원인데 실제로 요새 어떤 공개 수업이나 어머니들이 참관하는 수업이 많은데 아이가 발표를 할 때 너무 떨거나 더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스피치 학원에 보내서 발표하는 기술을 좀 늘리도록 했는데 이 스피치 학원의 막 강좌가 힐링 스피치, 호신술 스피치 이런 과목들이 좀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고 학원을 보내는 게 정작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는데 이런 학원이 정말 뭐 친구를 사귀고 사교성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사례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교성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길러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학원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현실이 또 씁쓸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에 따라서는 이 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극심한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새학기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익숙한 환경, 익숙한 부모님께 떨어지는 분리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다른 환경에 노출을 시키는 거여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모님들과 더 안정적인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학기 증후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아이랑 놀아주면 안 되나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데 엄마들도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이런 또래 그룹에 넣어주려면 어머니도 굉장히 바쁩니다.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과 먼저 만나서 인맥을 쌓는다거나 브런치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제 한 학생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어머님이 학교에서 합창단을 좀 해보시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부모 합창단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습 시간도 너무 많고 막 옷도 맞춰야 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 학부모 합창단 하는 아이들끼리 좀 친해질 수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신동엽 씨 아들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예. 뭐 마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무기가 있죠. 뭐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모르지만 이제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걸그룹 사인을 잡아주거나 한번 싹
돌리고. 그때 가서 소녀시대 거 주면 안 됩니다. 예. 당시에 맞춰서 줘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러면은 뭐 아이가 뭐 새학기 증후군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부터 병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만 새학기 증후군을 앓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거의 같은 증상으로 굉장히 시달린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현기증, 저혈압, 뭐 졸도, 배뇨 장애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상도 역시나 새학기를 맞아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겪는 거여서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나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원하는 학원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기가 막혔던 게 아이들이 받는 과외 중에서 게임 과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 플레이어들한테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2, 3만 원 정도를 하고 화상 채팅을 통하여서 레벨별로 전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과외 선생님이 대리 게임을 해줘서 대신 이겨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게임당 한 4,000원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인기를 끌고 싶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용돈을 털어서 게임 과외를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 시간당 2, 3만 원이나 하는데. 근데 여학생들은 모르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초등학생 친구들도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쵸. 야, 그 영역 싸움이. 예. 저는 제 짝이 외서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저는 다가가서 서로 웃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학교에 짱이었던 거예요. 싸움장. 와, 그때 생각하면 아주 아찔했어요. 근데 아주 착한 친구라. 티도 안 내고. 예. 저희 때는 짱이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분명했어요. 이게 싸움짱이 있고 얼짱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때는 무슨 얼짱 이런 건 없잖아요. 없었죠. 그냥 여학생이면 일단 남학생이니까 좀 무시하고 그랬다 저는 진짜 책받침으로 많이 맞았어요. 여자애한테. 제가 막 까불었더니 책받침을 날로 세우고 저를 내리치었거든요. 계속.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때 책받침은 구구단 써있는 그 책받침 아닌데. 저희 때는 책받침이 없었거든요. 있었는데, 나 때까지는 있었는데. 저희 때는 책받침을 쓰는 친구가 그다고 없었어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거울 많이 쓰면 됐지 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슬기 기자 네. 정리해 주시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월요병이 없어질까요? 새 학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를 새 학원에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